본사가 경산에 있어요. 대구 밑에. 거기 직원이 한 30명 정도? 예, 그 정도. 예, 한 4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물류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한 2,000평 되나요? 근데 이쪽 그 온라인 유통 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긴 하겠지만, 계속 하겠죠. 예, 그렇죠. 어차피 뭐 나이도 있는데 딴 거 할 것도 없고. 뭐 새로 시작할 뭐 기운도 별로 없고.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연세도 좀 있으시고, 뭐 재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뭐 명예퇴직을 하고 하거나,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접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진짜 안타깝게. 영업, 여행사 뭐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그 게임방 뭐 하셨던 분도 있고, 정말 우리 이쪽 그 타격을 입는 업종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그 마음가짐, 뭐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돼 있으신, 물론 절박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좀 그런 분들한테 이쪽 시장에 들어올 때 좀 어떤 마음가짐, 각오,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까? 그런 조언, 충고, 뭐 이런 걸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일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 시장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예. 뭐 입장이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입장은 다 다를 건데, 제가 주로 뵙게 되는 분들은 저는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안 만나거든요. 얘기를 들어봐서 그냥 부업처럼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는. 근데 처음에 뭐 보기는 보더라도, 기회가 되면 보기는 보더라도, 부업처럼 진행하신다, 그럼 그냥 부업처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제 누구든지 능력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누구든지 능력은 있다. 얼만큼 할 거냐에 대한 능력에 대한 얘기는 달라도 누구든지 능력은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배송 대행으로 팔든 내가 물건을 가지고 팔든 어떻게 팔든 팔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팔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규모가 얼마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근데 내가 규모를 키우고 이걸로 먹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혼자 깨달아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누군가한테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그냥 요즘 애들, 저희가 이제 학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멘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런 말을 써?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누군가한테 처음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걸 듣고 그대로 하든 내가 활용해서 하든 그거는 각자의 판단인데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좀 심한 말로 하면 사장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벌어서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직원도 먹여 살리고 직원 가족도 먹여 살려고 그래야 되는데 사장이 사장 흉내를 내고 있으면 큰일 난다. 사장은 남의 발바닥에도 핥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상대방한테 얻어야 되면 가서 무슨 짓을 해서든 한 가지만 안 하면 되죠. 서로 도의만 깨트리지만 않으면. 나는 사귀지만 않으면 이제 이해를 사귀지만 않으면 되죠. 사귀어요? 왜 이러십니까? 어떤 생각이 그쪽으로 가 계시군요.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수를 쓰든 상대방을 찾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근데 이제 기본은
내가 뭘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떠들 수 있게 해줘야 돼. 근데 떠드는데 기분 좋게 해줘야 떠들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한다고 해서 영업적으로 대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 명함은 못 받아서 안달인 거죠, 항상? 그렇죠? 받아야 돼요. 상대방 명함은 받고 명함을 받았으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명함 받고 인사했고 요거 거기까지 끝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얻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함 받고 나서 연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한테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일이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근데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 할 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탁도매 얘기를 했지만 위탁도매로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 그것도 매출 나오고 이익 가져갈 수 있다. 오히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끌어안아야 된 위험 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팔리면 다 이득이죠. 그렇죠? 내가 뭘 파는지 몰라서 문제지. 정말 뭘 파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되게 위탁도매 대량 등록 쉽게 얘기하시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90%가 넘잖아요. 등록을 안 하시니까. 등록을 안 하시니까. 상품을 등록해놓고 종료됐는지 모르고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업자 하나 내면 딸 수 있는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10몇 개 되죠. 거기에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이 기본적으로 5,000개, 10,000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5,000개, 10,000개 등록해 놓으면요. 한 개씩은 주문 들어와요. 그럼 하루에 몇 개 주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아이디가 10개면 10개는 주문 들어온다는 얘기고, 시간 지나면서 점점 아이디는 늘어나고요. 그렇죠. 등록만 해도 주문은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루에 10개, 20개 늘려가는 방법은 뻔하거든요. 뭐만 고민 안 하면 돼요? 이거 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두 가지가 괴리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거 상품 등록하는데 이 아이디들 다 등록하는데 내가 얼마의 노력을 들여야 돼? 시간적인 면이나 스트레스적인 면이나. 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익에 대한 생각. 매출 혹은 이익, 주문 건수, 이 생각이 따로 놀거든요. 한 가지만 얻어야지. 내가 매출을 얻겠다, 주문을 얻겠다라고 하면 일은 미친 듯이 해야죠. 근데 일도 안 하고 힘들지도 않고 주문을 얻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대량으로 등록하는 거에 얘기해요. 대량으로 등록할 때 상품 등록하면 주문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거는 망고의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개발세발 등록을 하든 어떻게 등록을 하든 지나가다 누구라도 사요.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이걸 왜 샀는지도 모르는데 사요. 왜? 숫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상품 숫자가 많으니까 주문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주문을 들어오게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고, 일은 그만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를 뭘 아끼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달성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매출을 가고 내가 주문을 얻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럼 능력자죠. 그럼 능력자. 그 능력자가 왜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여기 와서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배송된 혹은 위탁도매로 판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팔겠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절실함만 있어요. 절실함이 있어야지 팔 수 있어요. 배송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절실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냐, 절실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눈을 얼마나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되느냐, 그렇게 봐요. 너무 어두운 얘기. 어려운 어두운 얘기. 어둡고 어려운 얘기네. 아, 이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가 안 늘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을 하면 절대 돈을 못 벌고 사업을 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전제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상품 하나당 나는 얼마를 벌어야 돼 라고 하는 내 마진부터 생각하면 또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 또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하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가야 되는 필수죠. 필수. 뭐 이런 게 기본 원리들인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버튼 누르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된다. 뭐 이것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깝고 뭐 그런 거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 계속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그 설명 우리가 들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가지 정도씩만. 예. 없네. 1부에서요, 2부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 궁금한 거. 1부에. 왜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실까?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문제로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해결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보통 취하시는 액션? 뭐라 해야 되지? 뭐 사람을 찾아간다던가 또는 뭐 갑자기 뭐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막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왜냐면 저는 그냥 절망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고 싶다고 다 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미친 듯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친 듯이 해본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나 혼자 알아서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찾아야죠. 찾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얘기도 판단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떠드는 거예요. 목표 얘기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표를 세웠다고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잖아요. 그쵸? 그럼 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고 거기에 요만큼 한 게 어쩔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는 남한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 평가받으려면 떠들어야죠. 떠들어야 상대방이 내 목표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죠. 하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또 하나는 저를 질타하는 얘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한 그게 떠들고 다니는 몇 년 전 이야기를 저는 기억을 하고 계속 했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그렇게 맺어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관계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내 머리로 혹은 내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제 판단이 옳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되죠. 얘기하면 상대방은 거기다 훈수를 넣어주든 잘못된 얘기를 하든 뭔 얘기든 하겠죠. 하지만 내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들을 때도 우리 뭐 마켓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다르거든요. 들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밖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거든. 상대방은 항상 다 얘기해줬어요. 그 영상은 변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만큼밖에 못 알아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나는 그만큼밖에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 명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귀가 트이겠죠. 조금씩.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무슨 말이구나. 그리고 해보고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또 얘기해보고 깨져보고 또 얘기해보고. 인디안 기우제하고 비슷하죠? 비 올 때까지 깨져보면 다른 분 혹시 미키님?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배송대행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도 추후에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날 필요성이 생길까요?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위해서 많이 만나야 할까요? 다들 배송대행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쉽게 표현했죠. 등록만 하면 된다. 그렇죠. 등록만. 어떻게 등록하죠? 이게 관건이에요. 배송대행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쉽게 따지면 주로 배송대행으로 판매하게 되면은 혹은 위탁 판매로 판매하게 되면 등록하는 툴을 쓰겠죠. 대량 등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럼 그 툴들은 뭘까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만을 딱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마켓에 있는 상품을 등록할 때, 우리가 수동으로 등록할 때 항목과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이나 혹은 주문 수집을 할 때 그 툴에 있는 항목이 같은가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르죠? 그게 문제예요.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띄워놨겠죠. 그렇죠? 근데 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는 툴에서도 빠져 있는 거죠. 그럼 툴을 만들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하면 팔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그 툴에다 집어넣어 놓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니까 팔리게끔 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대충 등록하면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량 등록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상품들이 평균적으로 팔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팔리는 건지를 알고 대량 등록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대량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깨우쳐야 되거든요. 주문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거지 주문을 쫓아다니고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면 어떤 상황이 나온다. 심지어는 예측치까지. 그러려고 하면은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해서 하나씩 파는 사람보다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등록만 우선은 초보할 때는 우선 등록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이라도 하고 주문 들어온다. 끝이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걸음마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라인 시장을 계속 할 거냐? 저는 당연히 계속 할 건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등록만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 시장이 아직 열려있는 시장이다. 상품 등록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아직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면 이게 이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은요. 매출이고 주문이고 이익이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럼 배송 대행으로 팔 때도 대량 등록해서 팔 때도 똑같은 얘기. 이렇게 등록을 하면 매출이 이익이 얼마나 나한테 떨어져 라고 하는 게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추정하실 수 있죠? 아직 더 연습해봐야 돼. 해봤잖아요. 우리 이 1억 청년 양성소에서는 상품 등록을 거의 한 2달 가까이 못하게 했죠. 네. 분석만, 상위 노출에 대한.
그래서 뭐 잘하실 거고. 가장 안타까운 게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버튼만 누르는 것만 배우는. 이번에 배워보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신바님 궁금한 거는.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한 얘기야. 그 버튼 누를 때까지 그 결심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 그 먼 길이에요. 아, 그것도 뭐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뭐라도 주문이 들어와야 할 기운이 나지. 그렇죠? 예, 신바님은 궁금한 거. 아까 일본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미 답변을 들어서 이제 네. 그 목표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충분히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가 돼서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끝이 아니고 또 있나요? 자, 2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대량 등록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진행을 하셨는데 이 업계 전설에서 화석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한때 이 대량 등록계 YTN 뭐 이런 얘기 별명도 있었고요. 얘기지. 처음 듣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무언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로아스 이이사님을 만나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YTN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량 등록으로 거의 한 등록 수량이 1000만 개 이상씩도 하셨어요. 제가 세보니까 그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세봤어요. 경쟁업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 설마요. 어떻게 등록했는지 맨날 분석해야 되거든. 로아스에서 어떻게 등록했고 내가 어떻게 등록했고 내가 왜 여기서 내가 2단계 아래지 그럼 빡치는 거지. 이틀이고 3일이고 그 위로 가야지 가오가 있지. 뭐 이랬던. 그러다 안 되면 전화하죠. 근데 그거 나보다 왜 위야? 이러고. 그럼 또 우리 YTN은 다 알려주죠. 근데 지금은 실제 이 대량 등록보다는 이 오픈마켓 광고 판매를 주로 하셔요. 예. 아니 대량 등록도 해요. 그러니까 대량 등록도 하지만 그게 베이스인데. 베이스. 그거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요. 그렇죠. 지금 광고를 해서 하시고 지금 작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월 광고 매출이 한 2억 9천, 8천 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좀 떨어졌죠. 좀 떨어졌어요? 네, 좀 떨어졌죠. 왜 게을러 떨어뜨렸어요? 게을러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지금은 한 그럼 2억 정도? 네. 월 2억 정도. 광고로 파는 매출만. 예, 그렇게 되고요. 광고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잖아요. 뭐 광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위탁도매 상품을 가지고 그렇죠. 미친놈이죠. 그렇죠. 미친놈이에요. 어때요 지금 광고를 지금 하고 계신데 좀 만족스러운가요? 광고를 하면서 예, 좀 재밌었던 거예요. 예,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꼭 돈만은 아니고요. 이렇구나. 상황이 이렇구나. 이제 볼 게 많거든요. 분석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꼭 광고를 심지어는 광고를 꼭 해야 되나? 왜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궁극적으로는 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 재밌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인 거예요. 아까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배송대행 상품에 위탁도매 상품에 그 상품들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우리 단적으로 얘기하면 가격도 첫 번째 가격도 그렇죠. 내 상품 아니니까 내가 직접 사입하고 발품을 팔았으면 가격도 더 내려갈 수도 있죠. 현안에 있는 원가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누구나 원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광고비까지 써야 된다고? 내 마진 먹기도 바쁜데 내 마진만 붙여서 팔아도 비싼데
광고비까지 붙여가지고 거기에 마진까지 하면서 그 상품을 판다.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언제 품절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잘 키웠는데 언제 품절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광고를 한다고 이제 이 얘기였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난제였어요. 근데 기회가 왔던 거죠. 광고라고 하는 개념이. 아, CPC라고 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CPC 알죠? 네. 파워클릭? 네. 네. 파워클릭이나 클릭당 광고. 뭐 등록해서 안 팔리면 클릭 못 받으면 안 팔리면 그만 아니에요?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손해 봤잖아. 아니 클릭을 받았으니까 손해를 봤죠. 클릭을 받았어요. 클릭을 받았으니까. 아,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오디오 강이네요. 그러니까 클릭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첫 번째 얘기다. 두 번째, 클릭을 받으면 누군가는 사게 돼 있다. 누군가는 사게 돼 있다. 그럼 사면은 나는 매출로 이어진다. 여기까지가 저는 광고라고 봐요. 이익은요? 그건 광고 얘기가 아니죠. 그 이익을 보는 거는 우리 2부에서 듣기로 하고 제가 광고를 처음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뭐를 할 거야, 이루어 볼 거야라고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언을 했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7개 회사를 스터디 초대를 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원래 제가 그래요. 본인이 안 오고 대구 사장님을 오시라 그랬나? 기억이 안 나요. 여하튼 그 본사가 대구니까 대구에 계신 그 대표님을 광고 스터디에 보냈어요. 그때 계속 대표님을 보내셨어야 됐어. 그게 나았었어. 안 믿었어요. 광고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왜? 다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전제. 내 상품이 아니고 비싼 상품을 광고에서 광고가까지 포함시켜. 첫 번째. 두 번째, 내 상품이 아닌데 품절되면 얼마나 아까워. 두 가지. 그 다음에 처음에 광고 시작했을 때 그 돈이 마구 날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딱 일주일 해보니까 똑같은 감정들일 거고, 이거를 내가 정말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깊은 그런 고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2부에서 우리 로버스 유한석 이사님이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안 하시려면 하지 말고, 하지만 반드시 돈은 벌 수 있으니 한번 낱낱이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